귀한 안녕하세요. 금요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다람쥐 이아현이고요. 오늘 주제는 미국인들의 여유 그리고 미소입니다. 저는 새와 반갑습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영어 교사이자 숲 해설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이아현입니다. 어, 둘째 아이를 숲유치원에 보내면서 매일 산에 가게 되었었는데, 거기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숲해설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매일 숲에 가다 보니까 저도 나무도 더 너무 좋고, 그러다가 2022년에 숲해설가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강의 중에 새가 나오는 부분에서 가슴이 너무 뛰고 너무 뭔가 끌리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약 3년째 탐조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저 따라서 새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까지 가서 보는 그런 탐조는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주변이나 제가 있는 곳 주변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새가 보이면 찍고 그다음에 그 찍은 사진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이게 어떤 새인지 찾아보고 이제 그런 종류의 약간 어슬렁거리는 탐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숲해설가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그냥 겨울 산에 데리고 매일 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알아서 놀으라고 하고 알아서 안전에 어느 정도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저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는데 두 명이 엄마가 엄마한테 항상 물어보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냥 우리 이거 해볼까 하면서 도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이 둘의 뭔가 그 상상력도 대단히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그걸 그냥 조금씩 기록을 하다가 그걸 묶어서 작은 책을 한 권 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1년 동안 지내고 왔는데요. 패서디나는 LA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그리고 그 연구소인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엄청나게 많은 약 200개의 사립학교, 그리고 대대손손 부자들의 그 느낌과 부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 아까 제목에서는 미국인들의 미소와 여유라고 했는데 가장 미소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꼽자면 바로 이 캘리포니아 공대 학생들이었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 학생들한테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 잠, 친구. 그래서 잠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공부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너무나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어, 표정도 밝지 않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항상 바빠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 높은 곳은 항상 문을 잠궈 놓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매년 자꾸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대손손 부자들이 이 지역에 머물게 된 이유는 특히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날씨에 반해가지고 여기에 별장처럼 짓다가 이제 점점 본인들의 부지를 넓혀가고 그리고 대대손손 그 가족들의 일가 친척들이 또 몰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명한 부자로 한 명은 헌팅턴 가족입니다. 이 사람의 집인데 지금은 이제 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입장료 받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하나의 지역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3시간을 돌아도 다 볼 수 없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건축 자재를 수입을 해서 미국 동부로 가져온 다음에 철도로 캘리포니아 서부까지 이동을 해서 그 저 건물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성을 쏟았고, 그리고 희귀본들이나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다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박물관이자 정원인데, 이 정원도 곳곳에 그 식물들과 일본 정원, 중국 정원 등등, 호주 정원 등 여러 가지 정원을 항상 꾸며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누 보면 자주 보이는 P&G 이 브랜드의 G인 갬블 가족도 이곳에 살았는데요. 특히 이 사람들은 1900년대 초반에 집을 지었는데, 일본 건축 양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목재 집이에요. 이걸 짓는 그 당시에는 규정이 많이 없어서 1년 만에 이 집을 다 지었다고 하고, 이 안에 가보면 일본, 중국, 한국에서 가지고 온 수집도 꽤 많이 보이고,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결핵 때문에 그 집안 곳곳 가운데에도 창문이 많이 창문을 많이 만들어놔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해 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날씨가 좋으냐면 여기 저희 집 주변에 있었던 한 아파트인데요. 대부분 높아봤자 3층이고 1층은 이렇게 나무로 다 가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대부분 저기 위에도 보이는 것처럼 그 새 피더 이런 것들은 흔하게 볼 수 있고 나무 자체도 너무 높아서 저 꼭대기는 보이지도 않고 새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높이 앉아 있고 또 항상 무성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즈음 날씨입니다. 항상 이렇게 초록초록하고요. 햇빛도 항상 강하고, 다만 겨울에는 우리나라 가을 정도의 날씨인데, 해가 4시쯤이면 이제 지는 좀 빨리 져서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년 내내 그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보통 시선을 어디에 두고 걸으시나요? 땅바닥, 주변 사물, 핸드폰, 높은 곳, 손으로 주변 사물. 네. 저는 한국에서는 보통 땅바닥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시선이 보통 어디로 향하시는지요? 땅바닥, 주변 사물, 핸드폰, 높은 곳, 앞에 오는 사람, 아니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눈이 동공지진. 그러시군요. 저는 앞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는 딱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땅바닥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고요. 서로 눈이 마주치고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바닥을 보게 된 이유는 어, 예전에 교환학생을 캘리포니아로 1년 다녀왔었는데, 그때 눈 마주치고 웃는 게 너무 색달랐고,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국에 와서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 웃고, 일할 때도 그냥 누가 이렇게 보이면,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하고 웃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괜한 오해를 약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냥 땅바닥을 보거나, 누구랑 눈을 굳이 마주치지 않고 다니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길을 가다가 누가 보이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싱긋 웃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 싱긋,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뭐, Hey, how are you? 하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웃으면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학교를 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걷는 중에 그냥 옆에 청소하시던 분도 이렇게 사람이 오면 살짝 이렇게 마주보고 웃고, 또 지나가던 소방차도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애들이 소방차를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 웃어주시고, 또 미국 차들은 선텐이 안 돼 있어서 앞이 운전석이랑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이버 트럭이 보이니까 너무 신나서 사이버 트럭이라면서 이제 막 보다 보니까 그 운전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그래서 학교 가는 그 10분 동안 웃는 웃으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항상 이 정지선에서 미국은 항상 차가 무조건 멈추는데 그럴 그럴 때 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잘 가라고 또 인사하고 웃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데 굉장히 10분 동안 그리고 저는 웃는 10분 동안 계속 웃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볼이 막 경련 약간 일어나듯이 음, 그렇게 웃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웃을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을까?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한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워낙에 넓기도 하고 그리고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고 하면 차로 일주일을 가야 하고 비행기로는 4시간. 그래서 원래 이번에 제가 꼭 동서 횡단을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리고 말려서 그것은 제가 비행기로 양보를 했고요. LA에서 여기 서부에 이 빨간 점들이 지금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인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갔을 때 그때 금요일 저녁이긴 했지만 어쨌든 8시간 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대부분 운전을 하고 가족 수만큼 차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 다 걷는 것보다는 운전을 해서 다닙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면 5분인데 버스 타면 30분에 기다리는 시간.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대중교통은 정말 한 번은 타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꼭 항상 타기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길에서 사람을 마주칠 일이 적고, 그래서 그런지 만나면 반가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서로의 거리를 먼저 살핍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왔을 때 내가 어디 정도를 갈까. 그래서 서로 살짝 멈칫하면서 이게 만약에 부딪힐 만한 거리이다 하면 한 사람이 멈춰서 기다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것도 웃으면서요. 그냥 가라고 웃으면서. 그리고 마트에서도 가까이 서서 붙지 않고 이렇게 우리라고 떼주면 한 두세 발짝 뒤에 떨어져서 기다리고 만약 본인이 우유를 사러 왔는데 제가 우유 앞에 있으면 안 사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주변을 이렇게 뒤로 옆으로 곁눈질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항상 보게 되고 또 그분들도 보고 있다가 본인이 너무 기다리게 했다고 생각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켜주시거나. 그래서 이 자기만의 공간이 훨씬 우리나라에 비해 크고 넓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만큼을 가질 수 있게끔 멀리서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가, 한편으로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한 곳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서로 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많이 다니는 미국은 오토바이를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토바이보다는 배달도 다 차로 오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정말 그냥 사람만 만나는 곳이었고 그런 거는 일반 도로로 다녀서 자전거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여유나 이 뭔가 상대를 배려하고 이 이들이 갖고 있는 넓은 땅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이고, 그 다음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주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그런데 인구 수는 3,900만 명으로 우리나라 5,170만 명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한국은 제곱킬로미터당 약 500명이 산다면 캘리포니아는 약 93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LA에서 시위가 터지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LA도 워낙에 큰 도시라서 한쪽에서 일어나면 다른 한쪽은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어, 이 진짜 면적에서 오는 이 땅의 크기에서 오는 그 여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갔을 때, 예전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 이게 항상 먼저였거든요. 북한에서 왔어? 근데 이번에는 케이팝, 뭐,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 인기가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이 캘리포니아의 3분의 1 크기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작다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여유는 아마 이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다양성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기도 한데 특히 인종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엄마가 친정 부모님께서 독일, 네덜란드계였었으면 엄마는 독일, 네덜란드계 미국인이고 아빠가 만약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면 아이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또 만약 엄마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아빠가 브라질계 미국인이면 아이는 한국, 브라질 미국인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미 이제 왔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우는 Where are you from? 이게 오히려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뭔가 모습이 다르다 이거죠. 어디서 왔어? 이게 정말 여행객들이 많은 뉴욕이나 뭐 어떤 특정한 여행지에서나 물어보는 말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너 어디서 왔어? 이런 말을 묻는 거는 내가 이상하다는 건가? 해서 굉장히 어, 인신공격처럼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이어도 인종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키와 체격 차이가 엄청난데 저희 아이가 5학년, 특히 5학년 저희 아이 반에는 저희 아이가 그 뒤에 서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떤 아이는 정말 어른보다 저보다도 훨씬 크고 어떤 아이는 1학년 저희 둘째보다 더 작은 아이도 있을 정도로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5학년이다, 1학년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평균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평균도 없고 어,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다양합니다. 또한 영어도 전 세계 영어가 혼재합니다. 그래서 발음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정말 1도 없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내뱉으면 되는 언어입니다. 한 예로 거기에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인도 엄마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도 사람들 영어도 알아듣기 정말 힘들고 우리나라 말의 그 된 발음들 핫도그도 예를 들면 프린트 이런 것도 뿌린트 이렇게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발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의 그 인토네이션도 다 달라서 정말 알아듣기가 힘든데 그 인도 사람들 말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도 그 방언이 너무 다양하고 인도 사람들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발음이 좀 다르고 단어가 다른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말만 통하면 되지 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면서도 되게 너무 조심스럽고, 맞나 틀리나 항상 그래서 그런지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은 뭐, 이제 뭐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무슨 발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의미만 통하면 되고 단어 하나를 말하더라도 정말 크게 그냥 목소리 크게 하면 통합니다. 그리고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패션인데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울고 갈 정도로 정말 저렇게도 입는다고 할 정도로 희한한 패션 제 기준에서는 정말 희한한 패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40도가 넘는데 패딩 오리털 잠바에 샌들 신고 다니고 아니면 양털 부츠를 신고 다닌다든지 또 막 스웨터를 입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안 덥나?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을까? 안 덥나? 땀이 안 나나? 근데 점점 그냥 저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그냥 저게 저 사람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나 다양했거든요. 그리고 옷도 이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알 수 없는 옷들을 팔고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거를 처음엔 정말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쳐다봤다가는,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저 멀리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졌다가, 저렇게도 입는구나. 뭐냐, 인정하기가 점점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어싱과 문신도 그 정도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백인들이 문신이 정말 하얀 피부가 안 보일 정도로 온 몸에다 문신을 하고 팔, 다리 그래서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그냥 다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문신이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나 패션에 있어서도 뭔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냥 누구랑 비교할 수 없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기, 나도 나 자체로 인정하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저 왜 저러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를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지내면서 LA 산불도 겪었는데요. 1월 달에 이런 달이 떴습니다. 그날이 좀 색깔도 오렌지빛이었고 좀 모양도 누워있는 것 같고 좀 특이하다 했는데 이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강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풍주의보가 뭐 별거냐 싶었는데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람이 부는데 왜 학교를 휴교를 하지? 뭐 이게 날아갈 만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그 강풍에 산불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여기 이튼 파이어가 있던 이곳 주변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불에서 10분 거리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팰리세이드랑 이 불이 나고 한참 동안 계속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저희가 살던 이 파란 곳에서 이 이튼 파이어까지 알타디나까지 10분 거리였고 다행히도 저희는 여기 초록색 이 10차선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불이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불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 산불과 이 집 주변의 집들이 많이 화재로 피해를 받아서 그 재가 엄청나게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날아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동쪽으로 2시간 가는 곳으로 대피를 했었는데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다음에 그곳에 갔더니 정말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선생님 집도 이렇게 된 경우가 몇 건 있었고, 친하게 지내던 가족들도 두 가족이 집을 잃어서 에어비앤비로 전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해서 지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집을 나무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무가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것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나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공지가 나오고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라는 공지도 나오고 기부해 주세요라는 이제 공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이틀 뒤에 기부를 멈춰달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멈춰달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먹는 음식과 뭐 이런저런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멈춰달라는 공지를 보고 아, 여기 사람들이 이런 공지를 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따뜻했고 그리고 조건 없이 무료로 그냥 나눔 행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물어봤을 때, 혹시 이런 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하면서 항상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아는 누가 이런 걸 혹시 아는데 한번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해서 그러면 점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 것에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어, 질문했을 때는 기회도 오고 혜택도 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그것을 자기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시간을 내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사실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건데 그냥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시간과 노력을 저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 또한 굉장히 따뜻하고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미국은 YMC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가족 멤버십이 있으면 아이들 운동하는 거, 뭐 운동 수업을 듣는 거 이런 게 거의 다 무료이고, 유니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료로 주십니다. 그래서 YMCA가 굉장히 주축이 돼서 이 산불 기부금 또는 기부 물품들을 나눠주고 또 모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캡처해서 모아놨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음식, 뭐, 옷,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탁해 드립니다. 뭐, 아이 돌봐 드립니다. 뭐, 정말 각양각색의 그런 기부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YMCA 뒤편인데요. 저도 여기에 이제 제가 안 쓰던 주방 용품들 거의 새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옷도 갖다 드렸더니 옷은 이제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받지 않고 책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이나 그런 주방 용품들은 감사히 쓰겠다고 하시면서 받아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워낙 물품이 정말 넘쳐나가지고 YMCA 수업을 애들 그냥 수업을 가면 그냥 여기서 많이 왔어 하면서 그냥 나눠주시기도 하고 여기서 옷이 필요한 거 있으면 혹시 가져가 해서 그냥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자원이 돌고 돌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아이들 이제 시즌별로 농구도, 야구, 배구 이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LA 다저스 협찬으로 야구 팀들 초대해서 놀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500명 선착순으로 그냥 가방, 애들 책가방, 그리고 신발, 이런 걸 그냥 새 걸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이 기부의 이 범위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오세요 해서 온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나눠주고, 그냥 그렇게 서로 나누고 하루 즐기고, 그렇게 가는 행사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 칼텍 대학교로도 그 자원 그 옷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저희가 자주 모이는 그 아이들이 모이는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아이들 옷들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 엄마들하고 같이 옷을 나이대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하고 또 저희 이제 여기 아이들보다 너무 큰 옷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쓰지 않는 물건들은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그 기부 물품을 받는 곳에 다시 옮겨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나 또 할인 제도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어떤 수업이나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곳도 항상 이런 문구가 있으면 물어보면 뭐라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뭔가 필요하신가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원해 보세요. 이런 문구들이 있어서 저도 환율이 너무 올라갔었을 당시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아이들 수업을 여기를 들여보내고 싶은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걸 편지로 써서 보냈더니 어, 심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50% 할인을 해주겠다 하면서 학원도 이렇게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정말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상황을 참작해 주는 것도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니까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냐고 하면서 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성장하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린 마음인 것 같고 되게 혜택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더 곱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사이다 보니까 미국 초등학교는 어떤가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여기 빨간 바지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산불 때문에 휴교령이 내렸었고, 약 2주간 학교를 못 가다가 처음 이제 학교로 돌아간 날이었는데요. 에너지 느껴지시죠? 매일 아침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같이 굿모닝송을 선창을 하시면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매일 아침 힙합 콘서트 보는 것처럼 하셨는데 한번 해볼까요? 막 이렇게 G O O D M O R N I N G Good morning 그러면서 박수 치시면서 춤 추시면서 애들하고 다 같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시고 어떤 날은 춤을 알려줄게 하면서 일어나서 춤추라고 이렇게 막 먼저 춤을 막 추시면 애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흔들어 말어 하다가 계속 추십니다. 그럼 다 같이 막 이제 빙빙 돌고 흔들고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저도 이분 보러 학교를 매일 데려다 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왔습니다. 학교에 이제 여기 남자분은 경비 시큐리티 선생님이시고요. 여기는 코로나 때 생긴 자리인데요. 그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아침에 이렇게 교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스티커 나눠주시고, 오늘 학교 잘 왔어. 오늘 기분이 어떠니? 굿모닝이야 하시면서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뭔가 그 자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는 출석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등록 담당자이기도 하고, 출석 담당자는 아이들이 결석할 때 우리는 보통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분한테 연락을 해야 이분이 전체 그 출결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등록 및 자료 담당 직원인데 미국 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주소대로 알아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등록하고 싶어요 하고 서류를 내면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 정원이 다 찼습니다. 아니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이걸 내세요 하고 이분이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전학 갈 때도 이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뭔가 개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이 학교 등록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이제 학교 안내 담당 직원이 있고, 경비 직원은 4명,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학교 외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랑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튜터가 여러 명이 와요. 즉, 학교 뭐 학습에 더 필요한 학생들 아니면 뭐 수학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학교가 계약한 회사에서 이 선생님들이 옵니다. 그럼 그 학생 1대1로 과외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옆에 같이 있거나 어떤 교실에서 그 여러 명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글을 읽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리딩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 담당 직원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봉사자들은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이렇게 글 읽고 하는 걸 그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의 졸업식에 갔더니 그분들께서, 어, 저희 아이 막 사진 같이 찍자, 너무 잘했다 하면서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어, 또 저한테도 너무 재밌었다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랑 학교를 연계하는 직원도 2명이 있고, 또 3만 원 학생을 담당하는 튜터도 있고, 선생님들이 휴가 때 오는 대체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문 앞에서 학생들 반겨주는 직원, 그리고 수업 지원 교사라고 해서 뭐 ESL이나 아니면 뭐 수학, 또 뭐 그 과목에 따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선 2명이 계셨고 학교 간호사 1명, 급식 담당 직원, 그리고 담임 선생님, 미술, 음악, 체육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에 비하면 이 한국 학교는 왠지 교사 위주의 그 집단이라면 미국은 교사 플러스 학부모 플러스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기관을 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무조건 결핵 검사를 해야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시아 지역, 또, 북미 아니면 북유럽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 온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무조건 결핵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야만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요. 자원봉사 역시 결핵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써야 하고 이제 학교 단위에서의 자원봉사는 이 정도면 되는데 교육청 단위로 커지면 지문 검사를 해서 FBI까지 넘어가서 범죄 이력을 조회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배지를 주시고 이 학군 내에 어느 학교에서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활동이라고 하면 교실 내에서 교사를 돕는 일, 선생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하시는 걸 다 할 수 있고요. 시험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학교 행사, 또 소풍 따라가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는 소풍을 7대1 학생 7명 대 어른 1명이 꼭 같이 따라가야 해서 안전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꼭 따라가야만 이 소풍이 진행이 되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지막 이제 내일이 소풍이면 오늘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 없다면 꼭 따라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단독으로 학생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학생 화장실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게 어른하고 아이들의 이 마주침을 특히나 화장실에서는 마주하면 안 된다는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교사에게 이 학생이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야지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지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월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서 만난 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여유롭고 새들도 여유롭습니다. 이거는 한 동네, 저희 집 근처의 동네인데요. 공작새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위에 막 지붕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어느 날은 여기 집 주인이 나와 있어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공작이 참 귀엽네요 했더니 여유롭죠, 평화롭죠, 얘네들 행복하게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새에 똥도 있을 테고, 깃털도 있을 테고, 뭔가 불편한 게 있을 텐데, 얘네 정말 잘 살아요. 저희랑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되게 즐겁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공작이 많은 이유는, 이 근처에 벌드윈이라는 사람이 공작새를 암컷 수컷 한 쌍을 여기 식물원에 기부를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살기 평화로운 나머지 번식을 많이 해서 이 주변은 공작새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가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공작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수염 직박구리라고 처음에는 뭔가 나무 위에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한 새다. 그런데 목소리도 뭔가 되게 우렁차고 기억에 남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나뭇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서 봤을 때 볼도 살짝 빨갛고 꼬리도 살짝 빨갛습니다. 우리나라 직박구리처럼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성조가 될수록 여기 볼터치가 더 빨개진다고 합니다. 얘는 북부 흉내 집박이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에서 만났을지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였을까요? 소리가 안 났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들렸는데, 어, 주차장이었는데요. 저희 차 키 뿅뿅뿅 하는 소리 있잖아요. 차를 찾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얘가 내고 있었어요. 뿅뿅뿅뿅. 그래서 아, 얘네들이 아이들 장난감 소리도 따라내고, 그런 주변 사물의 소리를 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에 이런 새가 왔다면서 저희 둘째가 그려놨는데요. 바로 검은 눈 방울새였습니다. 어,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 둘이 같은 종류라는데 검은 눈 방울새라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살짝 지역마다 비슷한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새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볼 수 있는 벌새도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오즈본 조류 학회 오즈본에서는 벌새 피더를 꼭 설치하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새들이 약 새끼손가락만한 이 새들이 남미에서부터 저기 위에 북미 끝까지 이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주하는 동안에 뭔가 식량이 없었을 때는 그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베란다에 꼭 피더를 설치하세요 하는 그런 운동을 벌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더도 꽃 모양이고 이 작은 주둥이가 들어갈 수 있게 깔때기처럼 쏙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요. 다른 새들 피더와는 달랐습니다. 혀 보이시나요? 여기 하양색 작은 이게 혀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색깔이 햇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신비롭고 신기한 새였습니다. 피더는 설탕과 물을 1대4로 섞어서
뜨겁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식혀서 여기에 담아 놓으면 설탕물이 요 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벌새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벌새 피더는 빨간색입니다. 날갯짓이 정말 빨라서 사진을 제대로 찍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날아다닐 때 정말 벌 소리가 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영역 자기 영역을 지키는 새라서 누가 자기가 여기 내 자리야 했을 때 다른 새가 오면 쫓아내느라 바쁩니다. 이걸 먹고 그 쫓아내는데 힘을 다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쉬는 걸 좋아해서 먹고 나서 저렇게 제일 끝에 나무 꼭대기에 가서 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모습이고요. 어느 날은 너무 더운지 그냥 피더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새가 저희 피더에 앉아 있기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수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잘 못 앉고 미끌미끌 거리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서 여긴 내 자리야 하고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새가 오면 정말 이렇게 쪼아버릴 정도로 쫓아내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내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피더에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도 왔는데 서로 안 먹고 서로 싸우느라고 싸우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중에 이제 저희 집에 항상 여기 앉아있던 그 새가 보통 이기고 자기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렇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 명이 앉아서 가만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왜 나눠 먹나. 그런데 그날은 이제 온도가 19도까지 떨어지고 얘네가 너무 추워서 이제 싸울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싶지만 쫓아낼 수 없는 슬픈 현실이어서 얘네들은 맨날 쫓김을 당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날은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준 덕분에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갔습니다. 정말 펜싱 선수들 같아요. 그 부리가 펜싱 그 칼 같고 정말 치열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벌새의 똥인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됐을 텐데 이 정도라서 이 벌새 피더는 청소할 일이 없고 깨끗한 그리고 편안한 피더 활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주본에서 그 새 먹이, 다람쥐 먹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피더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달아보고 물도 달아보고 했더니 조금 더 많은 새들이 천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새는 바로 여기에 살던 애들인데요. 저희 집 앞에 야자수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리가 나서 카메라로 당겨서 보니 까만색 뭔가가 보였습니다. 더 당겨서 보니 도토리 딱따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 여기 베레모처럼 빨간색이 깃털이 특징이고 여기 보이는 구멍이 전부 다 도토리입니다. 얘네들은 매번 이렇게 도토리를 일생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토리를 박았는데 좀 마르다 보면 헐거워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빼서 다른 곳에 끼워 넣고 또 다른 것에 꽉 맞춰서 끼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여기 도토리 안에서 애벌레가 클 수도 있는데 그런 애벌레를 잡아먹는 횡재를 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기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 꼬리로 정말 딱 중심을 잡고 신나게 이렇게 도토리를 저장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도토리를 다듬느라고
그래서 이 도토리를 이렇게 넣어두면 한 번씩 불청객이 오는데 그건 바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여기 막 기어 올라가서 빼먹으면 또 딱따구리가 와서 그 다람쥐를 쫓아내느라고 바쁩니다. 산불 났을 때 저렇게 큰 야자수는 그냥 이렇게 기울고 하다가 괜찮았는데 오히려 어린 야자수가 이렇게 댕강 부러졌습니다. 근데 여기 쏟아진 것들이 전부 다 도토리였습니다. 도토리 딱따구리의 저장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딱따구리를 매번 보다가 시를 지어 봤는데요. 콕콕콕콕 빨간 베레모 쓰고 뭐하니? 집을 짓는 중일까? 나랑 결혼해 외치는 중일까? 벌레 찾는 중일까? 야자수 여기저기 갈색 동그란 저건 맞구나 도토리. 나무에서 길에서 모으고 또 모아도 어쩐지 아쉬워서 또 날아오르고 도토리 모으느라 바빴구나. 야자수가 도토리 창고 되었네. 해가 저물도록 콕콕콕콕. 그래서 이 시가 어, 저희 공저 시집인 시와의 첫 인연 시연에 실릴 예정입니다. 8월에 출간 예정. 체코 작가님과 함께 작업한 시집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여유와 그 여유에 대한 이유 그리고 제가 받은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도토리 창고 유튜브에 여태까지 찍어놨던 그런 영상들을 올려놨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글이 담겨 있습니다. 아,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